통계청에서 2023년 사회조사를 하면서 60대 이상에게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합니까? 물었습니다. 그 이제 숫자는 제한이 있는데 제가 그 근거를 찾으려다 보니까 잘 안 찾아지네요. 아마 수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 금액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러면 조달자가 누구냐? 조달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통계를 윤색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는 자신이다. 생활비를 규모를 떠나서 내가 조달한다 하는 사람이 75.7%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의 75.7%는 내가 조달한다. 그리고 타인, 다른 사람은 얼마나 내 생활비에 보태느냐? 그거는 24.1%입니다. 그리고 기타죠. 나머지는 기타. 자립도가 곧 약 70, 단원리 맞으면은 6%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자신이 조달하는 걸 나눠보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으로 50.1%, 그 다음에 연금, 퇴직금, 예적금, 예금이나 적금, 거기서 조달하는 게 25.6%, 즉 소득으로 50.1%, 연금 등 금융으로 25.6%를 조달합니다. 그 다음 타인은 누구냐? 예, 자녀도 남이잖아요. 자녀가 얼마를 도와주느냐? 생활비에 12%. 그 다음에 정부는 자녀나 이건 친척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이건 사회를 포함하는 겁니다. 사회단체, 민간단체 그런 데가 있죠. 11.9%. 아주 비슷하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는 60대 이상이면 아마 80대도 있고 90대도 있으니까 2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나잖아요. 사회단체는 거의 미미하고요. 이렇게 이전 소득은 하나하나 따지면 자녀보다 정부가 많이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 액수는 비슷하지만 자녀를 둘 이상으로 상정한다면 자녀보다 정부가 효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하냐 그런 조사를 하면 부부에 200이다 300이다 아니다 내가 500, 600 벌었는데 그 3분의 2는 벌어야 한다 400이다 이런 얘기는 많죠. 그러니까 제 부모도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살아 계시는데 혼자 살아 계시는데 100만 원 안팎으로 살고 제 장인 장모도 그렇게 따지자면은 생활비 얼마나 풍족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근데 어디서 자기가 충당을 할 수 없고 또 타인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디서 그게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돈은 누가 버느냐 그게 중요한데 결국은 자신이 벌어야 된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죽도록 제밥벌이를 자기가 하다 가야지 타인에게 기댈 수 없는 구조다. 그리고 소득을 얻을 때는 사업보다는 취업하는 게 낫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경험 없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력 비율을 높이되 각자 도생하되 사업보다는 취업해야 되고 말할 것도 없이 연금 소득이나 퇴직금이나 예적금을 마련해서 거기서 충당을 하면 더욱 좋은데 그 비율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도 다 쓰고 갈 생각, 즉 재산은 상속보다 소비에 초점을 둬야 되겠다. 왜? 자녀도 자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도와줘도 자립하면 그게 효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기대할 게 없는 거잖아요. 왜? 지금은 옛날엔 우리 6형제입니다. 6남매. 그런데 저는 둘 낳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옛날로 따지자면 3명목 정도를 소비한 겁니다. 육아하는데 그렇게 들었다고요. 일당 3. 그렇다면 자녀에게 많이 투자했으니까 자녀는 자립하면 되고 이제 더 기대할 게 없고 그리고
지금 자녀가 2명 이상 둔 여기에서도 자녀가 그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녀의 이전 소득은 10% 안팎 조금 넘는데 12%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효심도 약화되고 그 다음에 자녀 숫자도 줄어들고 그리고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더욱더 공적 부담이 커지잖아요. 자기 부모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자기에게 줄 용돈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은 자기가 쓰고 간다. 상속보다 내가 소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도 저도 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출가를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최소화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손주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래야 자기가 어찌 보면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75%가 아니라 앞으로 어찌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50%도 자기가 조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00%. 이를테면 기초 노령연금만 해도 소득 상위 30% 이상은 안 받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자기가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자립 비율이 훨씬 올라가죠.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아마 올해나 내년에 임박할 겁니다. 노인 인구, 즉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지금 임박하고 있다고요.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하잖아요. 최하. 0. 그 합계 출산율이 0.6명 안팎? 여자가 평생 아이를 0.6명 낳을까 말까 하는 그런 세상. 6.6, 7 뭐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곳에서 청년 세대가 진입이 안 되는데 노인들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가지고 10명 중에 2명 이상이 노인인데 그러면 생활 비를 조달해야 할 청년 세대는 30대, 40대, 50대까지 한다 하더라도 노인 한 명을 이를테면 뭐 2-3명이 부양을 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기를 넘어서 아주 그 저속 성장기죠. 쇠퇴기죠. 어찌 보면. 한 해에 뭐 1-2% 성장할까 말까. 그러니까 GDP는 줄어들죠. 거기에다가 기업은 경쟁력이랄까요? 기업이 이렇게 그 국가의 발전기도 있지만 생로병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경쟁력이 약화된달까요? 아니면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지 못한달까요? 그런 차원이죠. 그런데 지금 뭐 정기국회 하는데 이 정치인들은 아주 참 철없이 기업인들을 산업공상 의식에 쩔어서 그런 건지 그 삼인 의식에 입각해가지고 자기들이 사로 생각하는데 이 공장하는 사람들은 상이라고 공상이라고 생각해서 낮게 봐서 그런 건지 계속해서 국감장에 뭐 호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옛날에는 몇십 명, 요즘 올해는 뭐 150명이라나 참 어찌 보면 가짜는 인간들이죠. 아니 자기 일이나 잘하지. 자기 일도 잘못하는 친구들이 일 잘해야 할 사람들 정치권은 여기 오라 저기 오라 또 대통령은 여기 데려가고 저기 데려가고 참 어찌 보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이 더 그러지만 철이 없어요 정말. 세수가 결손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그 인하하겠다는 게 선진국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를 뭐 야당은 올린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인건비 그걸 조달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재료비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감당하십니까? 물류비도 올라가는데 정치하는 친구들이 몰라도 현실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방송했잖아요. 정치하는 친구들 구멍가게라도 좀 몇 개월만 시키면 사업이 이렇게 힘들구나. 운동권 친구들 장사 가서 옆에 가서 사진 찍은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이 현실 모르는 이 친구들 현장에 가서 좀 몇 달이라도 체험하면은 기업인들 그렇게 괴롭히지 않고 얼마나 기업인들이 정치인들보다 위대한지. 정주영 한 명이 이병철 한 명이 국회의원들 1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당한다는 것을 알 텐데 이 친구들이 속을 이렇게 안 차려요. 그러니 기업인들이 무슨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달리면서 정말 국제망신 당해야 할 사람들은 정치인인데 그런데 이제 이 정치인들의 이 철없는 정책에 따라서 복지 예산은 급증하잖아요.
복지에서는 또 행정이 누수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복지예산이든 뭐든 한번 혜택을 받으면 이게 이제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왜 안 줘? 그래서 여기서는 30만 원 준다. 그 기초 노령연금만 해도 지금 32만 3천 원인가인데 뭐 윤석열만 해도 4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세수 펑크가 이렇게 펑펑 나는데 청년 세대가 이렇게 급감하는데 그리고 불법, 편법, 탈법 제가 그 옛날 학원하면서 보고 이 그 유치원하고 뭐 어린이집원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학원하면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혼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것 저런 걸 통해서 혜택 받으려고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일을 즉 국가 돈은 빼먹어도 괜찮다. 먼저 보는 게 임자다. 국가에 기대는 것은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유대인과 한국인을 많이 비교를 하지만 근면하죠. 성실하죠. 영리하죠. 생활력 있죠. 애국심도 있죠. 다 유대인하고 한국인이 맞는 측면이 많아요. 유사하다고요. 그런데 아주 다른 게 뭐예요? 유대인은 국가에 기대 사는 것을 남에게 기대 사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한답니다. 왜? 방랑하면서 각자 도생해야 되지 남한테 짐을 주면 결국은 그것이 국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민족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의 해방의 날이 멀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내 인생도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우리 신에게 우리 민족에게 누구보다도 자녀에게 나에게 창피한 일이다. 이 수치 문화가 있어요. 수치 문화. 나도 내가 건사하지 못하다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적어도 국가 아니 자녀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내 몸은 내가 건사해야 되지. 죽을 때까지 밥벌이 하면서 가야지 하는 의식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니라니까요. 국자 들어가는 거, 공짜 들어가는 거 거기에 있는 건 어떻게 되니? 지금도 보니까 연말 되니까 이제 또 여기저기 그 뭐 예산 책정해 놓은 거 쓰고 국자 들어가는 거, 공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경쟁력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걸 너무 당연시하고 내가 이걸 받는 거를 시골에서만 해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부터도 받고 뭐 장인장모도 받고 그러지만 기초 노령연금 그거 안 받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드물죠. 그러면 그걸 받는다고 하더라도 야, 이 돈은 우리 아들들 딸들이 세금 낸 거다. 우리 손주가 세금 낸 거다. 이렇게 해서 공짜가 아니라 이제 덜 미안한 감은 갖지만 이렇게 자손들이 가까이는 또 멀리는 이 이웃들이 부자들이 세금을 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사는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뭐 국가에서 주는 거지. 정치인이 뭘 줍니까? 국회의원들 이 친구들이 뭘 줘요. 세비만 펑펑 쓰고 경쟁력 없는 정치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직원들을 엄청나게 데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유럽에 비해서 자기들을 도와주는 직원들은 엄청나게 많은 데 비해서 인구에 대비해서 정치인은 엄청나게 기초부터 시작하면 많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생산성은 뭐가 있습니까? 갈등 조장하고 극단화시키고 대립시키고 국력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이 쓰레기 같은 친구들 아주 많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지만 정말 정치인은 더 정치인 차려야 되죠. 국민 모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본전 인생하고 가야 된다. 적어도 적전 인생을 해가지고 남에게 국가에 기대지 않는 게 물론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요. 장애가 있다든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데 모든 것을 정부 탓이다 사회 탓이다 그러면 사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룬 거 아니에요. 국가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룬 거 아니에요. 그 일원이면서 내 책임은 아닌데 그런다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죠.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뭐랄까요 생활비 조달 비율을 이 평균 정도가 아니라 80% 90%로 높여서 자녀나 정부에도 거의 기대지 않는 홀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내 때문에 그렇게 사는 셈인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자기 뭐랄까요 책임 비율을 생활비를
거의 100% 스스로 벌고 어찌 보면 남는 인생, 흑자 인생을 누리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가도록 상속보다는 그런 인생을 향유하기 바라면서 저도 그러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